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김기현 의원을 앞섰습니다. 안 의원은 잔뜩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막판에는 윤심표가 김기현에게 결집될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과반수로 끝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이번에 책임당원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포진하고 있는 정통 우파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철수가 전당대회 며칠 사이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 깊고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당원들의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3대 불안감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철수의 이념 문제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등장을 했을 때부터 등장을 했던 안철수의 이념 문제, 느닷없이 거의 친북주의자 그리고 대표적인 좌파 이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느닷없이 양보한 것,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다가 문재인에게 역시 노무현 김대중의 아바타 문재인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것, 단일화했던 것,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의 입에서 신영복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때입니다. 2016년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가 사망했을 때 조문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식인이다. 그 다음에 맑고 선한 사람이다. 대화를 나누면 주변의 사람들을 맑고 선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동화 속의 어린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복이 누구인지, 신영복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1960년대에 민족혁명당이라고는 지하 당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최근의 이석기의 민주혁명당과 어떻게 맥이 닿아 있는지, 그동안에 북한이 난파한 공작원들의 역사, 그리고 고정간첩의 규모, 그리고 고정간첩 바로 밑에 있는 지하 공산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무식했던, 이념의 문제에 관해서 무식했던 안철수, 신영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신영복이 어떤 유령이었는가, 문재인 정권을 지배했던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정해구, 조희연, 탁현민, 이런 핵심 인자들의 머리를 지배했던 신영복 공산주의자의 유령,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서 신영복을 위대한 지식인이자 맑고 선한 사람이라고 예찬을 했던 안철수.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물론 문재인에 대한 판단도 잘못한 것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신영복에 관한 안철수의 언급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념 문제에 관해서 그가 얼마나 뿌리가 약한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우파 대통령을 하려면 이념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처럼. 자, 두 번째는 이른바 철새 논쟁입니다. 안철수는 도대체 언행을 믿을 수가 없다. 그가 문재인과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하고 문재인과 합쳐서 정당을 만들고, 자, 그리고 다시 문재인과 이별을 해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자, 그리고 유승민 세력과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유승민 세력과 또 깨어져 나오고,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성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처음에는 어설픈 이념, 감상적인 이념 이런 데에 이끌려서 문재인, 박원순, 유승민 세력과 어울리고 연대하다가 자 거기서 튕겨나오고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많이 배반도 당하고 했다가 이제는 이념보다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후보 단일화 때도 얼마나 애를 많이 먹였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자는 우파 정권과 운명 공동체라고 우파가 당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철수의 철새적 언행에 대해서 과연 책임당원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불안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에 대한 우파 정통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악몽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재 권력과 박근혜 비주류 지도자라고 하는 미래 권력의 충돌을 해서 행정수도 개편도 무산이 되고 자 나중에는 어쨌거나 이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많은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김무성이라고 하는 당대표 반박 당대표가 저질렀던 이때 파생됐던 공천파동 끔찍했던 트라우마와 악몽을 정통 우파 책임당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자 그러면 그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기 정치에 몰두를 할 것이고 그가 원래 이념적으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념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정권의 궤도를 이탈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미래 권력을 자처하는 그에게 나름대로의 공천권을 의식한 세력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비주류를 형성을 하게 되고 아니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그 세력이 당내에서 주류가 될지도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현재 권력과 안철수 미래 권력과의 충돌이 일찍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분열이 윤석열 정권 임기 전반부에 와버리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여대 야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열상으로 내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면 현재와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우파의 불행한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안철수에 대한 중요한 3대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책임당원들은 결국 막판에 김기현에게 표를 결집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